안녕하세요, 찰리브로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만약에 뉴스를 볼 때 이제 너무 직설적으로 그 의미 자체를, 헤드라인부터 그 내용 자체를 100%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말자라는 그런 주제로 이 뉴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저께 밤부터 오늘까지 나온 뉴스들 있잖아요. 업비트에 관련한 그런 뉴스하고, 그리고 빗썸에 관한 그런 뉴스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업체들을 옹호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비트메인에 관한 그런 뉴스들도 그렇고, 그 뉴스가 설령 만약에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뉴스 이면에 감춰진 여러 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플랜들 있잖아요. 그러면 뉴스를 만들어서 악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악재를 이용해서 그들은 뭔가를 또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악재 속에서 패닉셀이 나오거나,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뭔가 플랜을 만들어서 이득을 취하는 거는 그 후에 취하는 게 여태까지 그 사람들이 했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면 뇌피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지만, 아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을 이용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패닉셀을 만들거나, 아니면 매수를 부추겨서 펌핑을 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아니면 기사를 되게 보기 좋게 이쁘게 써가지고 대중들을 이렇게 양몰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액션을 취해서 여태까지 계속해서 했던 방법인데,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사실적인 뉴스하고 아니면 가식적인 뉴스들 있잖아요. 그래서 트루하고 폴스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저조차도 마찬가지로 이런 주제로 영상을 찍지만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물론 근데 중요한 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공부 패턴에서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는 사고방식을 요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암기 위주의 사지선다. 그래서 뭐 논술형 어쩌고저쩌고 말은 하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흘러가는 어떤 교육 시스템 자체가 사람 생각에 창의적인 게 많이 필요 없게 생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생각을 다르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10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 사람이 예를 들어 틀리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옳다고 말을 하면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좀 안 좋게 보거나, 이 사람도 나머지 9사람을 눈치 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시장이 우리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예를 들어서 롱패딩을 입어요. 겨울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요즘에 되게 롱패딩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롱패딩이 그렇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엄청나게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가격 대비, 아니면 뭐 질적인 면에서 아무리 비싼 걸 산다고 해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추위를 엄청나게 많이 맞거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집 친구가 입으면 나도 입어야 되고, 옆집 친구가 입으면 나도 입어야 되고, 호기심을 갖고 그 물건을 꼭 사야만 하고. 근데 그런 시장이 한국이라는 거죠. 그거는 다른 나라보다 유독 되게 심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암호화폐에도 저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통용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펌핑방 같은데, 그런데 누가 뭘 띄워요. 무슨 코인이 오른다 이러면 우르륵 몰려요. 묻지 마. 생각도 안 해. 그거에 관해서 따져보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예전에 이제 정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생각 자체를 되게 골똘하게 많이 안 하신 상태에서 투자하셨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앞집 사람이 돈 벌었다, 누가 페라리를 탄다, S클래스를 탄다, 나도 한번 타보자, 이런 생각으로만 그냥 목표점에 지향해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죠. 결과는 없고. 근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우리가 1년 동안 기다렸는데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급해하거나, 지금 조금 올랐다가 조금 떨어지면은 이게 지금 조정상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아, 이거 뭐 글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못 기다리는 거죠. 내 마음은 벌써 1억 가 있어. 예? 리플이 100만 원가 있고 리플이 10만 원가 있고 오미세고를 10만 원에 꼭 팔아야 하고 비트코인 캐시를 1000만 원에 팔아야 하고 그 마음이 여기까지 차올라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가격은 그렇게 안 가 있어. 그러면 그 시장을 바라보는 나 자신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편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지금 같은 때는 그러시기보다 어느 정도 한 발짝 물러나서 이렇게 저렇게 거시적인 거랑 그리고 내가 보유한 코인들이 지금 개발진들이 잘 운영을 하고 있나, 트윗에든 뭐가 나오나, 유튜버들은 그 코인에 관해서 뭐라고 떠드나에 관해서 좀 집중을 하셔야지 막 모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막 조바심 내고 조급하게 막 이런다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심리를 교묘하게 저는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잘못보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교육 시스템의 교육 방식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린 친구들, 16살부터 20살까지의 친구들은 거의 학교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거나, 대학 입시에 되게, 어떻게 보면 그거를 패스하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의 공부하는 거 위주로 거의 획일화된 머리를 계속 쓰잖아요. 근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머리 노란 애들은, 어떻게 보면 16살 때부터 벌써 몸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 동양인보다 많이 크잖아요. 근데 웃긴 건 걔네 부모들도 애들을 그때서부터 애들이 해외여행 어디 가겠다 하면 돈 많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애들끼리 뭐 몇몇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해외여행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달, 두 달 시간이 나면 그렇다고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 부잣집 애들도 아닌 거라. 그러면 16살 때부터 예를 들어서 뭐 17살, 뭐 20살까지 그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배낭여행을 다녔던 애들 있죠? 막 사발면만 먹으면서 싸구려 빵만 먹으면서 그렇게 돌아다녔던 애들 있죠? 예를 들어 뭐 동남아가 됐든 아니면 아시아에 와서 그렇게 돌아다니든 유럽을 돌아다니든, 그러면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랬던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냐는 거죠. 책상에 앉아서 똑같은 문장만 계속 보고 계속 지냈던 애들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악재나 그런 거를 경험했던 애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이 있는 거를 헤쳐나가서 그 어린 시절에 그런 걸 겪었던 애들하고 생각의 차이가 어디서부터 차이가 많이 나겠냐는 거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크게 보면은 그런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사회가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이 머리가 기민한 건 맞아요. 아마 아실 거예요. 머리 회전이 되게 기민하고 머리 회전이 빠르고 그런 건 맞아요. 근데 중장기로는 못 봐요. 근데 외국 애들은 머리가 한국 사람보다 기민하지 못해요. 빠릿빠릿, 손동작도 빠릿빠릿하지 못해요. 근데 걔네는 기민하고 숫자 감각도 떨어지고 하는 건 사실인데, 걔네는 세상을 조금 크게 보는 기질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를 들어 부산으로 뭐 직장을 옮긴다 이러면 엄청 멀다 이렇게 하지만 국내구나, 부산으로 직장 옮기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걔네들은 예를 들어서 독일에 있던 애가 미국을 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마음에 먹었을 때 독일에 있는 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가는 거에 관해서 걔네들은 예를 들어서 독일 내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았다, 예를 들어서 미넨에 살았다 이러면 미넨에서 저 밑에 지방에 있는 떼제베를 타고, 그러니까 떼제베가 아니구나, 그 독일에서 아우토반을 타고 밑에 쪽에 있는 어떤 지방 도시에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인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깊이와 폭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더 폭이 넓겠어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군집해 있는 사회가 형성되고, 그러니까 마을이 형성되고, 사회가 형성되고, 국가가 형성돼 있으면 그 안에서 나오는 시너지가 얼마나 더 크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내 코인은 왜 안 올라 이런 것만 집중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내 코인은 안 올라 하는 마음도 사실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근데
그러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다른 거시적인 어떤 뉴스들이나 어떤 책들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돌아갈 것 같은가, 언제쯤 풀릴 것 같은가, 이런 거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자꾸 유튜버들한테 뭐 무슨 코인은 어때요? 무슨 코인은 어때요? 이런 거 물어보실 시간에 차라리 기사 하나 그 코인에 관해서 더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입 바른 말을 자꾸 하면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성격이 그렇다고 안 되라고 이걸 구독하시거나 시청하시는 분들 망해라, 안 되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고, 농락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깔아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자기 주장 피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코인이 엄청 오를 거예요, 빨리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저는 낫다고 판단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약세장에 이렇긴 하지만 한 발 물러나서 약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예? 그것도 말씀드리고, 조금 폭넓게 생각을 하자. 응? 그리고 컴다운하는 마음으로 우울하게 너무 바라보기보다 시장을 좀 전망을 밝게 보면서 거시적으로 크게 보자는 거죠. 그렇게 보면 비트코인이 결국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미중 무역전쟁 어쩌저쩌고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 누가 이긴다 누가 진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와중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피아트 머니를 점점 희미하게 삭제시켜 버리는 한도 내에서 알고 보면 거기에다 다시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저는 그냥 쇼라고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비트메인이나 빗썸이 하는 행태, 업비트에 지금 악재 뉴스가 터진 것 같은 경우도, 업비트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인터넷 뱅크로 한국에서 지금 제1로 치는 데가 카카오뱅크인데, 거기랑 어떻게 보면 잠정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데인데, 이게 만약에 시장 방향이 엄청나게 악재로 여파가 미치잖아요? 그럼 인터넷 뱅크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안 좋아져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그냥 일단락되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할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어쨌건 끝까지 힘을 내고, 그리고 조금 생각을 폭넓게 갖자,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상은 찍었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